그 다음에 이제 24번으로 왔습니다. 24번 문제는 가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뭘 묻고 있는 문제냐? 세력이죠, 세력. 집단이라고도 얘기죠, 집단. 사람들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람 개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들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력, 정치 지배계층 또는 사회 세력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기축옥사를 계기로, 이 기축옥사란 말이 좀 어려워서 헷갈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기축옥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울 때, 누구냐? 정렬입 모반 사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1급이라 기축옥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정렬입 모반 사건이요. 이 정렬입이가 원래 동인이었는데, 그 벼슬자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지 않음에 화가 나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답니다. 전라도 진안인가 그래요. 이 고향이. 알겠어요? 전라도에 내려가서 그 전라도에 있는 이 불평분자들, 특히 이제 글깨나 하고 또 힘깨나 쓰고 건달들, 무례배들, 무예도 잘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 모아서 대동계라는 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대동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대동법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원래 이 대동법도 마찬가지고 대동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동이란 뭐냐? 모두 함께 다 같이 all together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하나의 나름대로 이상향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 정렬입 사건이 정렬입 모반 사건이 당시 그 서인들에 의해서 조작되었다 이렇게 조작설을 제기한 사람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에 연루돼서 그 당시 동인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한 1000여 명가량이 죽거나 내쫓김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기축옥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렬입이는 이 이시왕조는 필연히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할 거야. 그리고 정도령이 왕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정감록입니다. 비기사상. 알겠어요? 이 정감록을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도 이제 정치들 가운데 이 정감록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대권 주자들 가운데서 특히 정몽주이랄지 또는 정동영이랄지 또는 옛날에 정주영 대통령 후보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정씨가 대통령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이런 것을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근데 되게 한 나라의 절대적인 지배자는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늘은 누구냐?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이, 국민을 모실 줄 아는 사람이 대권을 잡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갑자기 웬 대권 얘기냐고? 지금 이제 여기도 사실은 세상을 바꿔야 되라고 하는 그런 정렬입의 꿈이 무산된 게 바로 기축옥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렬입은 자기라고 자기 자식이 잡혀가지고 그 당시 연루된 사람들 정렬입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걸 또 죄를 다스린 취재를 정렬입 모반 사건을 국사를 다스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가사문학으로 유명한 송강정철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송강정철이 나중에 세조 임금한테 세자 책봉 문제에 대한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서인이었던 정철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동인이 권력을 잡는 거야. 근데 이때 동인이 권력을 잡는데 옛날 우리 기축옥사 때 우리를 떼죽음 시켰던 저 정철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말이야. 완전히 죽이자라고 온 사람들은 그 당시 누구냐? 북인들이었어요. 되게 이사내와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동인 가운데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그러지 마. 그래서 좀 봐줘야지. 제가 세운 공이 얼마고 학식이 얼마나 높은데 하면서 이 정철을 봐주자고 온 사람들이 주로 동인 가운데 유성룡, 여러분 서해 유성룡 알죠? 징비록을 썼던 유성룡 알죠?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남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더라. 그래서 남인은 되게 누구냐? 퇴계 이황의 학문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되게 북인은 조식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학문으로 말하면 알았어요? 그래서 동인 가운데 남인과 북인이 또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라 이 계기를 여파를 몰고 올 정철, 그 정철이 다스린 기축옥사, 알았어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축옥사를 계기로 해서 동인은 급진파인, 그러니까 급진파가 누구라고요? 북인입니다. 북인. 이사내 같은 사람들이 북인이죠? 북인. 여러분, 이 북인들은 광해군과 친밀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장에 참여했던 북인들이 누구예요? 정인홍이랄지, 곽정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북인이었고, 누굽니까?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또 외란 이후에 양변 사업을 단행하고 부국강병책을 취하면서 광해군을 밀어줬던 그런 개혁 세력들이 바로 북인들이 많았습니다. 급진파 북인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온건파인 남인. 알겠어요? 남인은 유성룡 같은 사람들인데 퇴계 이항 학문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주로 광해군 때는 누가? 북인이 권력을 여기가 북인이죠.
자, 그러면 호란 이후 북벌운동을 주도했다. 여러분, 이 언어적 표현들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승려들에 대한 언어적 표현. 알겠어요? 승려들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잘 알아둘 것. 그 다음에 붕당들에 대한 언어적 표현들을 잘 알아둘 것. 알겠죠? 그래서, 관음보살을 통해서, 관음신앙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죠? 의상. 알겠어요?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그러면 누구라고? 원효인 것처럼 이 붕당들에 대한 표현들. 호란 이후 북벌운동 주도 그럼 바로 누가 나와야 돼? 서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에 참여했다.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인이었어. 이 남인과 서인이 공존관계를 유지. 인조 다음에 현종 때까지 나중에 숙종 때 경신왕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알겠어요? 남인과 서인이 함께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 개념으로. 그 다음에 3번 주로 조시가 학문을 계승했다. 이 조시가 학문을 계승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북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사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붕당에 대한 이런 하나하나 붕당들을 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다 맞아요. 1, 2, 3, 다 틀려요, 지금. 호란 이후에 북벌운동을 주도한 것은 서인이니까 북인이 아니죠?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정권에 참여했다. 북인인데, 이게 지금 남인인데, 북인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틀렸죠? 조시가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은 남인이 아니라 뭐라고? 북인이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가와 나는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으로 대립했다. 인물성 동론 누구라고? 이 사람들은 인물성 동론은 서울지방 노론이에요. 주로 경화 사족들이 많이 참여했던 서울 노론 그랬죠. 주로 이제 중사학파 실학자를 배출하고 청을 왕래했던 알겠어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반면에 인물성 2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꼴통 충청도 노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충청 지방의 충청도 노론이 인물성 2론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은 바로 노론이 이렇게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2론으로 갈라지고, 자, 서울 노론은 낙론, 그리고 충청 노론은 호론. 그래서 이들은 논쟁을 뭐라고? 호락 논쟁이라고 했다. 알겠어요? 호락 논쟁과 관련. 자, 답이 아닙니다. 맞는 것은 뭐냐? 당시 기사 황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게 누구라고요? 남인이었다. 알겠죠? 남인.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680년 무슨 사건으로? 경신 황국으로 그동안 권력을 쥐었던 누가요? 권력을 쥐었던 누가? 남인이 누구한테? 서인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인이 남인을 공격한 사건, 이게 바로 경신왕국이죠. 그래서 남인이 쫓겨납니다. 축출당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남인이 축출당한 이 사건을 다른 말로 경신대출척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왕국으로 쫓겨났던 남인이 다시 기사회생한 거야. 남인이 살아났어요. 알겠어요? 남인이 집권하게 됐고, 다시 이게 뒤집어진 게 뭐라고요? 갑술왕국이다. 그래서 갑술왕국은 누가 집권? 다시 서인이 집권. 알겠죠? 이와 같이 전부 다 숙종 때에만 이렇게 환국이 몇 차례 일어나서 숙종 때의 정치를 무슨 정치? 환국 정치라고 했고, 야, 너네가 지난번에 우리를 쫓아냈지? 이 새끼들 한번 맛 좀 봐. 이거 서인은 완전히 도륙을 냅니다. 기사왕국 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갑술왕국 때는 어때? 그 반대 현상이 나죠.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남인들을 떼죽음을 시켜요. 이렇게 한 당파가 정권을 오로지 독점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일당 전제 정치가 일어난다. 알겠어요? 경신왕국 이전만 하더라도 공존 관계를 허용했었는데, 이때의 공존이란 뭐냐? 우리 붕당 정치에서 공존 관계가 허용된 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서인과 남인이. 알겠어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도 공존이 허용되고 있었어.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송 논쟁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송 논쟁은 현종 때 서인과 남인 사이에 상복을 3년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알겠어요? 효종이 죽었을 때 또 효종 B가 돌아갔을 때.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공존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게 깨져버린 게 뭐라고? 경신왕국. 이게 언제? 1680년 중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말이야 공존에서 일단 뭘로 가는 거야? 독재 정치로 간다. 알겠어요? 전제 정치로 간다.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내용일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예요? 여기서 답은 남인 4번이. 그러니까 나가
나가 남인인데 남인이 기사한국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4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많이 틀렸을 겁니다. 알겠어요?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평소에 이렇게 언어적 정리, 어떤 당에 대한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어때요? 점수가 같게 나가겠죠? 그래 안 그래? 에이씨 나오면 틀리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뭐든지 나와봐라. 내가 다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착실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